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있는 동안 휴강을 하는 바람에 2주 정도 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한 주는 보강이 잡혀 있긴 한데, 한 주가 문제여서 비대면 수업으로 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리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 만들어 와 봤는데요. 예, 왼쪽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폭격과 폭격으로 인해서 이 도시 전체가 초토화된 이 어느 도시를 독일군 장교가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예, 전쟁의 참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가 봤고요.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바처럼 도시 전체가 이렇게 초토화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위험한 전쟁터에서 이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무슨 모습이죠? 이런 살벌한 모습이 아니라 독일군 장병이 영국군 장병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런 살벌한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참호전의 실상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현대 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수함, 항공모함, 비행기 폭격, 뭐 할 것 없이 뭐 심지어는 생화학전까지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되죠. 더더욱이나 이 생화학전에 대한 처음 벌어지는 생화학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생화학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규제 자체가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호전의 등장으로 변화된 전쟁 양상을 한번 살펴보고요.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참호의 모습인데 지금 전쟁이 총을 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종군 기자를 향해서 군인들이 활짝 웃으면서 여유 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전쟁터가 이런 모습이라면 괜찮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참호 바닥은 대부분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기 때문에 흙바닥이면 다행인데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에요. 여름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수니까요. 이 겨울이 되면 그야말로 동상에 의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발을 잘라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예,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상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외과적인 여러 조치를 취하면 발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런 크리스마스 휴전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참호에서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호는 길고 깊은 도랑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참혹했죠. 이 참호전이란 것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마른강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마른강을 사이에 두고 강둑을 사이로 해서 이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강의 폭은 1km가 넘어요. 다시 말하면 유효 사거리가 당시 총이 300~400m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 바깥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을 겨냥해서 쏜다고 하더라도 적을 맞출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효 사거리 바깥이라는 얘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보자. 강둑을 사이에 두고 교전을 벌이니까 인명피해가 줄었다. 그러면 이거를 땅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명피해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래서 땅에다 소위 말해서 강둑을 쌓을 수는 없으니까 땅바닥을 이제 삽으로 해서 이 참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호와 참호 사이의 거리가 유효 사거리 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머리를 드는 순간 총에 맞는다는, 그것도 젖은 사격에 맞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참호가 만들어지는 이유에는 그 밖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생화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죠. 적에서 독가스를 살포를 하는데, 방향 바람에 따라서 이제 독가스를 살포를 하는데, 이 독가스라는 게 사실은 퍼지는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호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이 방독면을 끼면 안전하다는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참호라는 것은 물론 강둑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이 생화전을 대비하는 장비로서도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의장대가 군경까지 있네요. 이 참호전을 소개하는 이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대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방금 생화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화전에는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죠. 군견, 그리고 이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군 비둘기 등등이 모두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견을 위한 이 방독면도 제작이 됐고요. 군 비둘기를 위한 이 방독면도 제작이 되고 있죠. 뒤에 잠시 나오겠지만 군견의 방독면 모습은 사진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군 비둘기가 끼고 있던 방독면은 아직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여하튼 이 전쟁이란 건 참으로 무섭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강 전투에서 이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이 독일군과 이 연합군은 이 제1차 세계대전 전선에 대규모 참호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참호 투성이의 서부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 중 주로 독일군 대 프랑스, 영국 및 미국 연합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전선에서 참호가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 전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참호를 파지하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군대가 15만 병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5만 전 군대가 한 지역에 결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영과 진영 간의 스크랩을 짜고 진영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벌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이 참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니고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수단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가 이 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성은 성문 아래에 해자를 파서 수로를 파서 적이 곧바로 성문으로 돌입하는 것을 막게 되죠. 그러한 방어수단으로 원래 만들어진 것이 이 참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호는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의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는 화학전과 독가스가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정면이 막혀있는 참호 덕분에 군인들이 반동면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또 이 참호는 또 다른 유용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이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방독면을 낀 채 적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것은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독가스, 생화학전이 벌어지게 되면 군견 역시 위험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이 군견은 키우는 것도 어렵고 훈련을 시키는 것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병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병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독면을 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마도 이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의 통신 전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군 비둘기에 대한 이 방독면 착용도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비둘기가 이 방독면을 끼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어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가요? 좀 생각보다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참호전이란 것이 엄청난 사상자를 불러냈다는 점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거물 소총에 매달고 졸구준 사격 자세로 참호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일직선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은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효 사거리 내라는 것은 조준 사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몇백 명, 몇천 명 가지고는 적의 참호를 점령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 명령이 수시로 내려지고요. 이런 방식은 효과는 없고 대량 사상자만 속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군 같은 경우에 솜강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제 영국군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이 옛날 전투 방식을 고수하면서 대량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하루 전사자가 6만 명이에요. 잠깐만 있어보자. 우리 오산대학교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학교 6개가 한나절에 그냥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부모, 형제 자매 다 합치면 뭐 원래 20, 30대가 전부 전쟁터로 다 나갔기 때문에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20, 30대 젊은이들이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20대야 홀몸이겠지만 30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뭐 처자식도 있고 그런 상황이겠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하루 반나절에 6만 명이라 큰 도시 하나, 작은 도시 하나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보통 참호전은요, 밤중에 시작됩니다. 뭐 여러분들 6.25 전쟁과 관련된 영화에서도 뭐 6.25 전쟁도 대표적인 참호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러 이 방식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전우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개 포병에 어머 사격 지원이 있게 되고요. 뭐 포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제 폭격기를 이용한 폭격도 어머 사격의 하나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참호 중 가장 약한 곳에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보내어 공격하게 되죠. 참호전의 잔인함은 1916년 프랑스 솜강 전투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데요. 이 영국군은 전투 첫날 무려 6만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영국군이 이 지휘관들이 옛날 전투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영과 진영이 맞닥뜨려서 무너뜨린다 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참호전임에도 유효 사거리 내에 참호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격 앞으로만 외쳤던 거죠. 뭐 그 결과는 전투 첫날 6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많죠. 이 제1차 세계대전 참호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어요. 질병과 쉘 쇼크, 우리가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 질병이죠. 이것이 아주 만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뭐 유럽의 20, 30대 젊은이들이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생업에 종사해도 모자라고 공부를 하기에도 벅찬 나이인데
그 젊은 생때 같은 젊은이들을 제대로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얘기가 되죠.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대의 경우에는 뭐 처자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요. 뭐 그런데 뭐 정말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이 총에 맞아 죽은 이 전쟁 고아들도 상당히 이 시기에 많아지게 되죠. 정말 전쟁이란 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뭐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진 다음에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처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신 분들이 자신의 말을 할 자유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아닌가요? 너무 제가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예, 질병과 쉘 쇼크 만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 싸우면서 이젤,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빠르게 펴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 수인성 전염병이죠. 이 물을 잘못된 오염된 물을 마시고 걸리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제1세계대전 이전 전투에서는 이 교전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는 이젤,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이 수인성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전쟁 환경 속에서 물 위생까지 신경 쓰기에는 아무래도 벅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제1차세계대전에 새로운 전쟁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교전 중에 전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효 사거리 내에 참호들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뭐 사실상 20, 30대 남자 젊은이들이 제대로 전쟁터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25%가 전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서 또 25%는 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장애인이 됐다? 뭐 장애인보다는 불구자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전쟁으로 인한 장애가 뭐 다리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손이 잘린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장애인이 된 경우가 또 2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 2분의 1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쉘 쇼크로 인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이 질병에 고통받던 군인들이 뭐 전후 퇴역한 뒤가 되겠죠. 장교들의 이 사람들의 숫자가 또 25%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장했던 이 20, 30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2분의 1은 죽거나 불구조가 되고 또 살아남은 절반 정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되죠.
예, 정말 참혹하네요. 우리나라 여하튼 이러한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반전 여론이 너무 강했어요. 이 전쟁 또 했다가는 우리 불쌍한 20, 30대들이 죄다 전투로 끌려가서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공포감이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치 독일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죠. 이러한 반전 여론 때문에 사실은 이 유럽 정치인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요. 또 타협적인 정책을 나치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들의 정서에는 제1차 세계대전, 그거는 젊은이들 잡아먹는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이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는 게 맞다라는 기본 정서를 국민들에게 남겼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대의 전사자를 낸 전쟁이 된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 교전 중에 전사하는 군인들의 숫자보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그러한 전쟁 양상마저도 바꿔놔 버린 거죠. 참전 군인 중 약 10%, 많이는 25%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엔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 살벌한 포격전과 폭격전, 그리고 이 참호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이건 무슨 회개한 일이죠? 크리스마스 무렵이 됐을 때 이 영국과 독일군이 만나서 서로 담배를 교환하기도 하고요.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전쟁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이 1914년은 이 독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죠. 그해 12월 7일 이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참전국들은 교황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하죠. 저 늙은이가 무슨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한참 교전 중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늙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걸로 보여요. 참전국들은 교황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하게 되죠. 반면 참호에 있던 군인들은 이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해 교전 행위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교류를 하게 되죠. 군지부와 이 정당 관계자들, 국가 이 행정부를 담당한 사람들은 모두 교전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 병사들이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포하고 무인지대에서 친선교를 했다는 것은 뭐 간단히 말하면 명령불복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휘관들이라면 당연히 사살을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밴드까지, 연합 밴드까지 구성해서 한판 축제를 벌리기도 하죠. 예, 빙판에서 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영국 리그와 프랑스 리그가 있는데 축구 선수들도 전부 군대로 끌려온 상황이었어요. 예, 축구공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옛날에 우승을 할 때 내가 트로피를 울리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군 참호에서 축구공이 나오게 되자 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군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포지션별로 하는 게 강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전쟁터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잔디밭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빙상 위에서 하는 이러한 우리가 보통 군대 축구라고 하죠. 그런 군대 축구에서 포지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들 뛰쳐나가서 공을 주위로 해서 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축구 경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 할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전쟁터로 끌려와서 정말 그렇죠.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독일군 병사들이 먼저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영어와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불어로는 주아유 노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외치며 이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하게 됩니다. 예, 교전만 하던 상대방이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는 나중에 들은 얘기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쟤네들 뭐야? 아니, 여긴 유효사거리 내인데 걸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오고 있네. 쟤네들 또 무슨 수작을 걸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곤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 캐롤을 함께 부르게 되죠. 일부 독일군들은 참호 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축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휴기전 기간 동안 일부는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기도 하죠. 예, 무인지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효사거리 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우들의 시체가, 그게 연합군이 됐던 독일 군대 시체가 됐던 엄청나게 많았고 그거를 치울 수가 없었어요. 유효사거리 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휴전 기간 동안 이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이 함께 이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또 국가에 대한 묵념을 드리는 등
여러 행사를 함께 개최하기도 하죠. 독일군 중이었던 이 제미슈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잠시나마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예, 놀랍고도 회개한 일 맞죠. 상부 군주의부에서는 교전을 명령했는데 일반 병사들이 휴전을 선포해 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명령불복종이기 때문에 영국군 장교나 독일군 장교가 이 병사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다 하더라도, 그리고 총을 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병사들이 휴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병사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영국군 장교들이나 이 독일군 장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놀랍고도 회개한 일이었다 라는 걸로 비치죠. 자,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휴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했죠. 예, 사실 전쟁터로 끌려 나오기 전에 이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곧 전쟁이 끝나겠지. 뭐 그냥 조금 고생하다 보면 전쟁이 끝날 거야. 뭐 국가에서 부르니까 뭐 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뭐 몇 개월 후에 돌아가면 되지. 뭐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뭐 가족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뭐 전쟁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야.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전쟁이 뭐 4년, 5년 계속되면서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크리스마스의 휴전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다. 이후로는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더더욱이나 독일군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는 이 전통적인 기다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라는 이 속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리스마스를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이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회로 여겨온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 때의 교조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 아닌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먼저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기도 하죠.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전에 대한 저항 심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당시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로열 워릭셔 연대 제1대대의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한 병사는 진흙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1cm에 불과한 참호에 웅크리고 지냈다는 것이죠. 예, 90일. 정말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뭐 한 몇 달간 지속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 기분이 뭐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밤낮없이 끊임없는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예, 폭격과 폭격, 총성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뭐 잠이 제대로 오지도 않고요. 뭐 또 이 맞으면 죽는데 뭐 그러한 공포감이 당연히 들겠죠. 이 보급품이라곤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배가 전부였고요.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것도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참호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쟤네들이 무슨 또 수작을 부리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불안했겠네요.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진수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웠죠.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커먼이라고 말한 거죠.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어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영국군과 독일군은 전사자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사인을 허공에 총을 쏘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참호와 참호 사이의 거리는 유효사거리 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만 잘못 삐끗 올려도 이 조준사극의 머리가 없어지는 참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사자의 시체가 숲을 이룬다 하더라도 절대 치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나오고 나서 그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이 기념하는 추념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악수와 수다가 오가고요. 추운 겨울밤에 노래와 담배와 와인을 교환하는 등 엄동설안에도 상부의 명령은 철저히 무시한 채 휴전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부터 서부전선 곳곳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고요. 이 동부전선에서는 며칠 동안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러시아와 독일군 사이에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일군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했죠. 이 전통적인 기소도 정신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 전통적인 가치가 더 강했던 이 동부전선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계속되게 됩니다. 당시 참전 병사들로선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 아닐 수 없었겠죠.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살인병기들,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하는 전투 비행기의 대량 생산도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양측의 패전 소식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1914년 8월 타넨베르크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전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른간 전투에서 독일군도 패배하게 됩니다. 1914년 이 마른간 전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참호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됐던 이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과 강 사이에 강폭이 1km 넘죠. 그것을 강둑을 사이로 해서 강둑도 참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둑을 사이로 해서 교전을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해요. 물론 폭격과 비행기 폭격에 의한 사상자가 발발하기는 하지만 이 교전 중에 총에 맞고 전사하는 사상자의 숫자는 급격히 줄게 되죠. 그거는 참호전 덕분이 아니라 사실상 유효 사거리 밖에서 총을 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군인들 입장에서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육지에서도 이 참호를 파면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참호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1914년 겨울이 다가오자 오고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전선이 구축되게 되는데요.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이 전사한 뒤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제이 리딩이라는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가 1914년의 휴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내 차례였어. 이른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를 주었어.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어. 그래요. 이 매일 폭격과 총성이 들리는 전쟁터가 그야말로 정적이 감도는 전쟁터로 바뀐 것이죠. 와, 정말 대단한 일이었겠죠.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 독일 군인들이 촛불로 이 참호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독일 보병의 일기에 따르면 영국군이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 놓고 독일 병사에게 이발을 해주고 담배 몇 개 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영국 사람들은 전쟁터 와중에도 장사를 하네요. 이발소를 차려놓고 물론 현금을 요구한 건 아니겠지만 독일 마르크화를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쓸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담배 몇 개 피를 요구하긴 했지만 이 와중에서도 장사를 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고로 죽이려고 했죠. 지금은 그들과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결국엔 전쟁도 인간의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국 축구 선수였던 어니 윌리엄스는 훗날 얼음판 축구 경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죠.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200여 명이 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예, 영국 축구 선수 출신일 때 포지션별로 경기를 하는 것에 익숙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2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뭐 포지션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겠는데요. 뭐 우리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군대 축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이겠죠. 영어와 독일어를 구사하는 독일 중위 쿠로트 제미슈도 일기에서 축구 경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영국인들은 그들의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독일군 중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국군 축구 선수였던 그 친구는 어디서 불쑥 공이 튀어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국군 참호에서 나온 공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료를 읽을 때 사실은 좀 참을성을 가지고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진실을 얘기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이 참을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 진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죠. 예, 이 아이리시 타임즈에 나온 어느 군인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15년 1월 15일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서로 왕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죠. 다 함께 모여 전사자를 애도했고요. 독일 군들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라고 어느 군인이 그 아이리시 타임즈의 이 인터뷰에 응한 이 기사입니다. 이 비공식적인 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가에 관해선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휴전은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도 없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지휘부와 수뇌부와 이 행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휴전이 불필요하다, 교전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돼요. 그런데 현장 일선 병사들이 그 명령을 불복종하고 휴전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전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는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하게 되죠. 적어도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는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탄원은 지휘관들에 의해 거부당하게 됩니다. 사병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하자 지휘관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일선 병사들이 감히 상부 군 지휘부들을 향해서 항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선 지휘관들이 이 사살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영국군 장성이었던 호레스 스미스 도리의 경우는 기밀 메모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전쟁이 1년을 넘어서게 되면서 물론 1년 전이긴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참혹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고요. 명령불리국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걸로 보이고요. 최고 사령부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부대에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더 이상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고요. 이 1914년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전쟁도 결국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